를 사용 안 해도 되겠죠? 충분히 제가 꼭 안 써도 되겠죠? 네, 안 써도 됩니다. 아, 편하게 하는데 만석이 돼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엄마한테는 그건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네. 몇 살? 18살. 이거를 왜 듣고 싶어? 뭐가 궁금해? 저희가 학교 주로 체험으로 지역에서 사는데, 지방에서 사는데, 그래서 올라오게 돼서 마침 강의하길래 뭔가 색다른 분야기도 하고, 또 인문학이랑 하셔가지고 무슨 말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 궁금하기도 해서 신청하게 됐어요. 원래는 이게 저한테 주어진 게 조금 더 있으면 한번 먼저 얘기 좀 들어보고 그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만 듣고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메타라는 회사의 대표고요. 그리고 메타는 89년에 만들었어요. 잘 아시는 분 계시고 하지만 89년에 만들었고 처음에는 문화에서 기획 쪽으로 국집 쪽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문화관계 컨설팅 쪽에 일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이제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행을 하고 있죠. 오늘의 제목은 메가시티 서울의 공간은 어떻게 재생되고 있을까? 조금 작은 세례를 갖고 올 거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건 좀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이제는 뭐 굉장히 많이 익숙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년, 4년, 5년? 요 정도만 해도 실질적으로는 도시재생이라는 얘기보다는 그냥 개발, 도시개발 이런 쪽에 더 많이 포커스를 했었죠. 재생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가장 큰 이슈로서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양한 이슈가 도시라는 그릇 속에서 만나게 되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벌써부터 질문이 있다니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세계적으로 이 도시재생에 대한 얘기는 지금 뭐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여러 나라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고 그냥 유럽 쪽에서는 훨씬 전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갔을 때 그때 도시재생에서 얘기하고 있었고 그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이 얘기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도시재생 부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시티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기본으로 잠재있는 맥락이기도 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다들 도시재생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각 대륙별, 각 도시별, 각 나라별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을 얘기하고 해외 사례를 많이 얘기하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중요한 이슈들을 가져오기는 하지만은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전 세계의 어떤 도시재생의 어떤 이슈들이나 이런 것이 그 나라에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나라에서 한 지역, 어떠한 땅에서 살아오던 긴 시간 속에서 흐름이 전 세계 사람이나 사는 사람들이 다 같지 않다는 것에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히 한국적인 맥락 보는데 이거 물론 이 얘기만 하더라도 아마 1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면 한국적 맥락에서는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6.25 이후 그런데 근대화라고 얘기하는 이전에 그 유신정권 뭐 이때에 한꺼번에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도시가 발전되고 그때는 산업적인 맥락으로
지금 말해서는 도시를 만듦에 있어서도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편의를 가장 극대화시켜서 산업적인 생산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타운들은 한쪽에 몰려놓고 길을 크게 뚫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지하철이나 버스들이 다가가게 하고 레드타운을 조성시켜가지고 사람들이 宿는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가서 일을 보고 돌아와가지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케이스가 우리나라적인 도시를 초기에 구축했던 방법론입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 전 세계나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서 아주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은 자세한 얘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가서 사례에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한국적 맥락에서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관련된 곳은 크게 한 3군데가 되어 있어요. 저희 보면 남산권 한옥마을, 그다음에 플랫폼 창동 61, 세무상가. 남산권 한옥마을은 옛날에 좋았던 마을에 지역 필동에 있는데 필동에 있는 곳에서 가해동에 있었던 노후를 거기다 한옥을 옮겨다 놨었는데 그런 다음에 70년에 보합당을 만들면서 여기를 관광지화하는 과정에서 진행했던 케이스라고 보면 플랫폼 청동 61은 예전에 주차장 공간이었었는데 창동도 동북사고에 대해서를 전체적으로 좀 부목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여기서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라는 정책적 고민 속에서 어떤 들어왔던 케이스. 세무상가는 초기에 이제 이 도시를 만들었을 때 저희가 특히 부성복합이에요. 부성복합일 때 거기에 메가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놨고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쇠락하는 과정에서 이때에 지금에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재생시켜낼 수 있냐를 고민하는 관점에서 크게 3가지 관점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군 한옥마을은 기본적으로는 이미 도시역 내에서의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가 맡기 전까지만 해도 거기는 관광지였었고 한옥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었고 굳이 체험이라는 얘기 쓰진 않고 구경하는 어떤 공간이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영역 부분에 대해서를 어떻게 더 강화시켜가지고 사회적 효과성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겠느냐. 즉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를 흔히 루트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도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업그레이드 예를 들어서 그걸 획기적으로 어떻게 도약시키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일단은 요거보다 요거를 좀 보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저희는 요 필동 지역에서 그 당시에 여기가 남산 바로 밑에 있는 피서지였었어요. 한양에서 가장 좋은 삼청동, 인왕동, 대흥동에서 한양 5동이라고 불렸던 곳이었었고 90년대부터 남산골의 제모습 찾기라는 그 당시 남산골 제모습 찾기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 일제가 만들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아파트가 졌던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고 좀 더 예전에 있었던 어떤 모습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했던 것이었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있었던 그 이승업 가옥 그런 다음에 김춘영 가옥, 그 민씨 가옥 이런 가옥들 다 윤수경 가옥, 윤씨 가옥 등의 5개를 옮겨서 거기다 분치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부합당을 만들면서 복합 문화가 공간으로 만들어놨었어요. 근데 초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공무에서 지금 행정에서 진행하던 부분을 했었었는데 하다 보니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더라. 이걸 좀 더 사람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나라고 해가지고 저희 같은 회사와 더불어 열몇 군데가 안을 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안에 가장 훌륭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그 기존에 이것이 문화공간 플러스 예술공간 그리고 관광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를 이 각자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역할들이 있었었고 해나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다 틀린 것을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해서 일단은 기존에서는 어떤 방법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파견된 5명 정도가 운영을 했던 곳이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갔던 사람 한 20여 명 플러스 한 80여 명이 이 자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운영 전략, 지금 말씀하신 조직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짜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했었고 또 하나는 한옥마을이라는 브랜드, 이름 자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 사회에 알리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용자, 수용자의 대통을 확대하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강화시켜 나가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또 하나는 공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세종문화회관 뭐 이렇게 그 당시에 항구의장 뭐 이런 데서 공무원들 같이 셋이 했던 부분을 통합적으로 하면서 이 공간부분을 통합적으로 다시 정비를 하고 이것을 예전에 같으면 다 따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를 같이 다 묶어가지고 다시 재정비하고 또 하나는 활용, 그게 넓어요. 활용 공간 부분에 대해서를 극대화시키는 부분과 그걸 따라가지고 활용화를 보면서 새롭게 그것을 채워나가는 방법을 개진했었었고요. 다음에는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프로그램 관련 일정들을 계속 진행해가지고 공무적 그 상황에서 일하는 것에 부담이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에서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건 뭐였었냐면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2년에 저희가 운영했을 때 저희가 내놓은 결과치인데요. 저희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관광객 거기 오는 수는 그렇게 늘진 않았어요. 저희가 원했던 거 뭐냐면 그 공간이 갖고 있는 벽을 높여가지고 그 공간이 보다 더 사람들한테 문화적이고 예술적이고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는 뭔가 달라라고 하는 느낌의 이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수는 많이 늘진 않았어요. 물론 저희가 맡은 2년 사이에 큰 사건이 2번 있었죠. 하나가 세월호고 저희가 오픈한 날 세월호가 딱 터졌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한 몇 달 동안은 이거를 왜냐면 개관을 할 때 홍보가 3년을 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5년을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저거 못했었어요. 그래서 못했고 두 번째는 메르스 때문에 3달 동안에 처음으로 저희 그 한국마을에 개미 새끼도 안 다니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물론 저희가 양적인 부분에서 늘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 PTR 때도 양적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했었습니다. 그것도 있었고요. 그러나 여기에 비교 표들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더블 이상의 프로그램을 개진시키고 그 당시에는 한옥마을 부분에 대해서도 부합당 공연이나 이런 것이 상설 공연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를 했었었는데 저희는 그것을 하지 않고 다양한 국악의 새로운 신진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고 또 하나는 그 한옥 마을 자체의 그 한옥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국악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전통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개발을 해가지고 소개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것의 프로그램들은 이런 것들이고요. 플랫폼 창동 물질은 그러니까 원래 도시의 단순 기능을 했던 여기가 원래는 주차장이 있었어요. 주차장 부분에서 놀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어떤 기운을 부여를 시켜가지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나 새로운 문화적인 어떤 이슈를 침투시켜가지고 그 도시 전체 부분에서 새롭게 뭐라 그럴까요? 자부심을 주기도 하고 새로운 활력을 주는 어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나가는 방법을 썼던 방법입니다.
예, 보시면은, 그러니까 창동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맥락을 갖고 있냐면, 이것도 요 뒤로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초기에는 이런 거였었어요. 이게 93년도 7월 10일 한겨레 신문인데, 원래는 서울시는 그 당시에 국철하고 지하 4, 5석이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갈아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아니면 의정부나 이쪽에 오는 사람들이 빨리 와가지고 주차를 하고 갈아타고 갈 수 있게끔 하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를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활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거의 쓰지도 않고, 실제로 거기에 차를 세우는 거는 거기는 나이트 클럽에 호박차가 수십 대가 서 있는 어떤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동북 4구에 지금 말해서는 지역 불균형, 그 박원순 이야기한 지역 불균형 부분에 대해서 동북 4구를 묶어가지고 여기를 전체적인 도시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좋겠냐. 그 중에서 문화적 이슈로서는 가장 크게는 창동 아레나라고 하는 거는 대중공연장입니다. 대중공연장 2만 명을 모으는 공연장입니다. 그것을 만들기 전에 과연 그거만 넣는다고 처음부터 되겠느냐. 사전에 음악 산업이라는 것을 붐업시키기 위해서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자라는 맥락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물론 저희만 한 건 아니에요. 다양하게 그 많은 연구진이 얘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문화 산업분의 산업을 그쪽에 유입시켜가지고 만들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마이애미 사운드, 아니면 리버풀 사운드, 뭐와 같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창동 사운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본다라고 하는, 지금 문화적인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발전소 같은 역할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케이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걸 어떻게,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 되겠어? 라고 했을 때 아까도 그랬지만은 여기 이면석의 아레나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제 이게 도시락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로 했던 데는 거기는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창동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로 거기서 청소년의 대다수는 미합에서 성신여대 쪽으로 대학로, 더 말고는 이제 홍대까지 가는 그 청소년들을 이제 창동에서 또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사실 이 얘기 때문에 얘기는 많았었어요. 왜 홍대를 오셔서 뭐 두 개를 같이 찍느냐 그랬었는데, 그건 좀 다른 문제, 결국 해보니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에 그렇게 했었고, 저때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의 프라이드를 살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심어주는 어떤 그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지향점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동북사구의 그 장장고, 아니면은 학원가만 즐비하고 있는 부분에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겠냐라고 해서 때문에 그걸 이제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창동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해보자라는 취지였었어요. 또 하나의 부분에서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창동 사운드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는 스페이스가 되고, 또한 지역 생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멀리 가지 않고 그래서 즐길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성과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영향을 줬어요. 실질적으로 CNN에서 찍어놨었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성공적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K-팝이 이제는 뭐 K-팝을 뭐 그런 걸 배우고, 이런 창동도 한번 이제 우리도 뭐 포커스해보자, 이거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뭐 프로그램은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음악들과 그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K-팝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K-팝을 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언더그라운드 출신들, 아니면은 좀 락, 아니면은 이제 하는 친구들, 힙합 하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그 프로그램을 개진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운상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대 도시의 어떤 공간에 점점 쇠락하고 있는 그 도시의 시간을 갖다가 쇠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를 기본적으로 그 맥락에 발견해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또 다른 아이템을 어떻게 주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같은 뭐 발목상대하고 이거를 보는 발목상대에 어떻게 보여주나 뭐 이런 어떤 관점에서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또 좀 뒤를 보시면은 그러면은 예전에 초기 부분에 66년에 종묘에서 이 유옥고 아직 이게 새끼 전입니다. 그 당시에 이 거리를 보여주는 것도 그 다음번에 초기 만들어졌을 시 66년에 만들어졌을 때 바로 종묘 앞에서 세운상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 공간이고, 그 다음에가 뭐 이제 개관을 한 거 67년에 개관했을 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9년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세운상가 저쪽이 종묘면은 이쪽이 그 천재상가 쪽인데 그쪽이 이제 철거된 지금 요 모습은 없어요. 이제 따로 했을 때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때도 그래서 이걸 했을 거다. 원래는 흔히 말하는 기억할 것처럼 녹지축 이 축을 만들어 남산까지 축가는 녹지축을 만들자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게 다 철거했어요. 그래서 대개 근본은 이걸 철거하면서 유공간이 생기면 대단히 어떤 이런 개발 형식으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됐냐면 기존의 것을 놔둔 상황에서 나머지를 연결시켜가지고 만들어내가는 방법으로 해보자.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오시장분하고 이부하고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기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건드리지 않는 거에서 여기에 액티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후산하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강한 프로젝트입니다. 예, 제가 보셨겠지만 하여간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는 얘가 우리나라 최초, 어떤 사람은 전 세계에서의 최초라고 얘기하거든요. 주상복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가서 보시면 굉장히 겉에서 보는 거나 안에 가면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이 정말 아마 유럽이 아니라 아마 뉴욕에 있었으면은 굉장히 비싼 아파트였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처음에 빠졌을 때 강남에 생기면서 열등 사람들이 다 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런 바람에 이제 아파트의 기능은 사라졌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있던 전자상가들이나 제조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다고, 최근에는 하는 일은 창고로 버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보내는 역할, 이쪽에서의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현재의 맥락은 관련 설명을 했었지만, 지금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전부터 따지고 보면 도심주군의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가서 보면은 이게 종로축, 그러니까 종묘축과 이렇게 봤었을 때 높은 건물이 없어요. 종묘는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생각보다 뷰가 굉장히 싹 보면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시험보다 매력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오래된 정말 이렇게 한번 건드려 볼 만한 근대의 산업 메가 스트럭처이기도 하고, 낙화였지만은 뚜렷한 자기 면을 갖고 있어요. 이 과정이 이렇게. 또 흔히 말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것도 무슨 중화학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제조업 중심에 했던 부분들이 예전부터 쭉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계셨던 사람들이 어떤 기계의 장인들이나 제조의 장인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지금은 쇠락했지만은 최근에 보는 거는 뭐 이제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람하고 그들이 만났을 때 어떠한 시너지와 힘들을 발현하게 되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 미래명에서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거에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규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심 창의 제조 산업의 다시 혁신처라고 얘기하고, 왜냐면은 이제는 대규모의 산업이 도심에서 발현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전제가 됐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소위 말하는 새롭게 파생되어지는 제4차 산업이라고 하는 그와 메이커라고 하는, 즉 말해서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의 사람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향후의 도심의 기술이나 산업이 도심 사람들의 흥미와 재미, 미래를 같이 설계할 수 있는 어떤 근본지를 만들려고 하는 근본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서 제조사, 물론 지금은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천착이 돼 있으나, 예를 들어서 더 나아가서는 그냥 단순한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브로리부터, 예를 들어서 도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까지도 이쪽에서 끌어당겨가지고 굳이 외곽에 나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도심들의 사람들의 살림 만족도를 높여가는 부분에 대한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메이커들하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들에서도 랩을 만들어서 랩을 이제 해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예전부터 오락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어떤 젊은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새로운 오락기를 한번 마련해본다든지, 또 하나는 거기에 조명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러면은 최근에 해당하는 조명들의 틈내 이런 걸 들어가지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예술적인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슈를 끌어가지고 사람들을 오게 함으로써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하여튼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끝나고 한 번 더 강의를 듣시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